자, 우리가 미적원에서 배웠던 내용이 속도거리와 적분. 적분에서 배웠던 내용은 딱 두 가지 개념이 있었어. 추가적인 건 없는 건 아니지만 이 두 가지를 한번 정리해보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물체가 있는데 시각 t에서의 속도가 vt라고 주어져 있을 때, 속도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그런 얘기지. 그러면 t가 a인 순간부터 t가 b인 순간까지 이동거리를 구하라. 이동거리 공식이 뭐 있느냐면 적분에서, 미적원 적분에서 a인 순간부터 b인 순간까지 이동거리를 구하라 그러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절대값 vt, 절대값 vt dt이다. 이런 공식이 있었지, 그죠? 그래서 자, 그래프가 vt 그래프가 위쪽에 있을 때는 이거는 오른쪽으로 움직인 거리, vt 그래프가 아래쪽에 있을 때는 왼쪽으로 움직인 거리, 이런 개념이 있었지. 그래서 이제 미적원에서 배웠던 개념이야. 그 다음에 출발 후 t초 후의 위치, t초의 위치를 구하고자 한다면 출발점 x0, 출발점 플러스 x0를 출발해서 그렇게 돼 있을 때 출발점 플러스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vt dt이다. 이때는 어차피 마이너스로 움직여도 움직인 거기 때문에 여기는 절대값을 씌우지 않고 그냥 적분하는 거고, 이동거리라고 했을 때는 마이너스로 움직이든 플러스로 움직이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원점이 있는데, 수직선은 원점이 있는데 2를 출발해서 5까지 갔다가 3까지 내려왔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돼 있으면 5까지 갔다가 최종적으로 3까지 왔다고 하면, 그러면 이동거리라는 개념은 요 거리랑 요 거리를 더한 게 이동거리지? 그러면 3에다가 2 더해서 5가 되는 거고, 이건 5가 되는 거고, 출발 후 t초의 위치를 했을 때는 출발점 플러스 2를 더해줘야 되겠지, 그죠? 출발점 플러스 이런 식으로 적분해서 계산하면 유식이 뜻하는 거는 오른쪽으로 3만큼 갔다가 왼쪽으로 2만큼 내려갔겠지. 그래서 이건 1이야. 그러면 출발점이 2라고 치면 출발점에다 이거 하면 3 나오겠지, 3. t초의 위치는 3이겠지, 그죠? 이런 식으로 t초의 위치를 계산할 때는 출발점 플러스 이걸로 그냥 적분하면 되고, a초에서 b초까지 이동거리 그랬을 때는 이거를 절대값 씌워서 마이너스로 움직이기도 움직인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절대값 씌워서 적분하면 된다. 이게 미적원에서 배웠던 개념이었지. 그럼 이거를 평면 운동으로 끌고 오면 여러분들이 사실 밑에 거는 평면 운동에서는 t초 위치를 따지지 않아. 사실은 굳이 따진다면 t초 위치를 따진다면 만약에 속도 벡터가 dt분의 dx, 이게 x축으로 움직이는 속도 dt분의 dy라고 돼 있을 때 만약에 t초 위치를 굳이 따진다고 하면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면, 자, 출발점이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출발점의 x좌표가 x0라고 하면 x0 플러스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dt분의 dx. 자, 요걸 이제 적분한 거. 요게 t초의 x좌표일 거고, t초의 y좌표는 y0 플러스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x성분, y성분을 각각 구해주면, 자, 이렇게 해서 각각 구했을 때 dt. 이게 바로 t초 후의 y좌표, t초 후의 x좌표가 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가능하지만, 이거랑 똑같이 적용하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교과 과정에서는 다루지 않아. 이거는 교과 과정에서는 이것만 간략하게 다루게 돼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동거리 그랬을 때는 속력, 속도에다가 절대값 씌웠으니까 속력이지, 속력. 속력을 적분한 게 이동거리이다. 이 논리가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면 운동에서도 마찬가지로 A초에서 B초까지 이동거리, 실제로 움직인 거리야. 실제로 움직인 거리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속도 벡터, 속도 벡터에다가 절대값 씌운 게 속력이지, 속력.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력을 적분한 게 이동거리이다. 이렇게 해서 공식을 외워야 되겠지? 여러분들이 속도거리 적분 여기에서는 이 두 가지 공식만 딱 외우면 되는데, 첫 번째, 그래서 이런 것들은 쓰지 않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이런 것들은 쓰지 않고 교과 과정이 요 이동거리, 평면 운동에서의 이동거리, 요거만 따지게 돼 있다. 그래서 A초에서 B초까지 이동거리 그러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절대값 V, 속력이야, 속력. 속력을 적분한 게 이동거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게 속력이었는데 속력을 A에서 B까지 적분하면 된다. 자, 이렇게 딱 기억해두면 되고. 자, 그러면 저기서 여러분들이 밑에 있는 두 번째 공식이 어떻게 나오나 봐보죠.
두 번째 공식은 첫 번째 공식을 변형한 게 두 번째 공식이야. 자, 여기 지금 보면 첫 번째 공식을 다시 되짚어보면 X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성분이 주어져 있고 Y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성분이 주어져 있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이걸 갖다가 속력을 구하면, 자, 속력을 구하는 전 단계를 먼저 보면 일단 속도는 어떻게 돼? 속도 벡터가 F'T, 자, dt분의 dx, g'T, dt분의 dy. 자, 이게 속도 벡터인데 여기에다가 루트 씌워서 제곱해서 더한 게 속력이겠지, 속력을 족보하면 된다. 그래서 지금 X 성분, Y 성분 각각이 주어져 있을 때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지금 밑에 거를 가만히 보면 곡선의 길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Y는 fx라는 함수로 돼 있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함수. 그러면 자, 첫 번째 공식이 유도되는 과정은 X는 ft, Y는 gt가 각각 주어져 있을 때, 이게 바로 이동거리를 뜻하는 건데, 두 번째 건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면 여러분들이 Y는 fx라는 함수를 뭐라고 가를 수가 있느냐면 이걸 매개변수로 표시를 해보면 어차피 매개변수로 x, y 각각이 매개변수로 표시가 되어 있을 때 이 공식을 적용할 수가 있다고. 위에 걸 적용하려면 x는 ft, y는 gt. 그러면 이게 속도 벡터일 거고 이거를 제곱해서 더해서 속력을 만들고 이렇게 적분하면 첫 번째 공식이 나오는데, 두 번째 공식이 유도되는 과정은 y는 fx라는 함수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어떤 함수가, y는 fx라는 함수가 x는 a부터 x는 b까지, 지금 호의 길이라는 얘기가, 호의 길이라는 얘기는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이거 호의 길이. 자, 완전히 이제 요거 딱 모양을 잘 알아둬야 돼. 이 호의 길이를 구한다. 그러면 이 운동을, 이걸 운동이라고 분석을 해서 이걸 매개변수로 표시를 해보면 x는 t, y는 ft 그렇게 잡을 수 있겠지. 그러면 여기서 보면 t에다가 x를 갈아 끼운 게 이거니까, 그죠? y는 fx니까 함수 y는 fx라고 되어 있는 거를 매개변수로 표시를 하면 x는 t, y는 ft라고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구해서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이 식을 얻어낼 수 있다 그런 얘기지.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일단은 속도 벡터는, 속도 벡터 이거는 dt분의 dx, dt분의 dx니까 x를 t에 관해 미분하면 1, dt분의 dx. 요거를 x를 t에 관해 미분한 거야. 즉 이거를 t에 관해 미분하면 1, 요거를 t에 관해 미분하면 f't 그렇게 나오겠지, 이제 유도 과정이. 그러면 속력을 구해보자. 속력을 구해주면 루트 앞에 거 제곱 1 플러스 뒤에 거 제곱 f't의 제곱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야. 여기다가 유식에다가 대입하면, 그래 이동거리 뭐가 되겠는가? 이 호의 길이가 이동거리야. 이동거리. 호의 길이를 계산해주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x는 a일 때부터 t는 a일 때부터 t는 b라고 돼 있으니까 t는 a일 때부터 t는 b까지 루트 1 플러스 f't의 제곱 이렇게 됐죠, 그죠? 1이 바로 dt분의 dx고 f't가 dt분의 dy겠지, 그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촉발하면 된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 그러면 이거를 t인 상태로 그냥 둬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종족분에서는 적분변수를 바꿀 수가 있었지. 이걸 t로 그냥 둬도 되지만 다시 x로 갈아 끼워도 되겠지. 종족분의 성질이었지, 그죠? f'x의 제곱 dx라고 갈아 끼워도 된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내가 설명을 여러 가지를 했는데 다 잊어버려도 좋아. 다 잊어버려도 좋고, 매개변수 x는 ft, y는 gt라고 돼 있을 때 이때 운동거리를 구하는 방법 공식으로 외우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y는 fx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일반적인 y는 fx가 주어져 있을 때 이 호의 길이를 어떻게 구하는가, 이 공식 a에서 b까지 1 플러스 f'x의 제곱 이걸 촉분하면 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이 두 가지 공식을 지금까지 얘기한 게 두 가지 공식을 얘기하기 위한 과정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는 유도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교과서에서도 거의 안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해서 외우면 돼요. 외우면. 알겠죠? 아까 우리가
후직선부터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이 얘기를 하기 위한 과정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2-1번 xy가 매개 변수 t 시각에 대한 함수로 주어져 있을 때 0초부터 1초까지 p가 실제로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 그러면 공식에다가 대입하면 돼 바로. 자, 일단 속도 벡터를 먼저 구해보자. 속도 벡터는 안 구해도 돼. 바로 구해도 돼. 이걸 미분하면 t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걸 미분하면 2t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미분해서 속도 벡터를 구하고 그 다음에 속력을 계산해주면 루트 이거 제곱 t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t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속력인데 이거를 0부터 1까지를 적분하면 된다. 인테그랄을 0부터 1까지 이렇게 적분하겠지, 그죠? 그래서 여기 좀 복잡하니까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10중 8구 완전 제곱식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 이게 문제를 그렇게 주게 돼 있어. 완전 제곱식이 안 된다면 뭐 적분 자체가 여러분들이 루트 안에서 이게 거듭 제곱이 안 돼 있으면 완전 제곱식이 안 되면 삼각치환 같은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 그죠? 근데 그런 식으로는 안 주어지고 기본적으로 완전 제곱식이라 가능성이 큰 거야. 그렇게 주게 돼 있어. t의 4승 마이너스 2 플러스 하니까 플러스 2t제곱 플러스 1. 그럼 t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지, 이거. 완전 제곱식. 그러면 결국은 t제곱 플러스 1을 적분하면 된다. 이게 이동거리가 되겠지, 그죠? t제곱은 3분의 1 t의 승승 플러스 t 0부터 1까지. 실제 이동거리는 3분의 4가 된다 그런 얘기야. 3분의 4가 된다. 이런 식으로. 자, 2-3번 xy 매개 변수로 되어 있을 때 0부터 파이까지 실제로 움직인 거리. 그러면 자, 속도 벡터가 이걸 미분하면 1 플러스 코사인 t dt분의 dx dt분의 dy는 이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t. 그러면 속력을 구해서 적분한다. 속력은 루트 1 플러스 코사인 t의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 t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그럼 이거 다시 한번 써보면 루트 일단 적분하게 편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인테그랄 씌워 적분해보자. 그러면 요거 1의 제곱은 1인데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이 또 1이야. 그럼 2 플러스 2 코사인 t 그렇게 나오겠지. 이대로는 적분할 수가 없잖아. 적분이 가능하게 만들어줘야 되지. 그러면 여기다 뭐를 대입할 거냐면 2에다가 1 플러스 코사인 t인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외웠던 공식 사인 제곱 2분의 t 그러면 여기 지금은 코사인 제곱이네. 플러스네. 연결보가 플러스지. 코사인 제곱 2분의 t 그러면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t. 이걸 이용하면 되겠죠. 그럼 1 플러스 코사인 t는 이걸 대각선 곱해주면 이렇게, 그죠? 대각선 곱해주니까 루트 2는 원래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식 대신에 다시 2 코사인 제곱 2분의 t 이런 식으로 빼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4, 2로 나가고 2 절대값 코사인 2분의 t라고 쓸 수 있는데 일단 이렇게 됐지. 근데 각의 범위가 0부터 파이까지라고 돼 있지. t가 0부터 파이까지라고 돼 있으면 2분의 t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이기 때문에 양수가 되겠지, 양수. 이게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니까.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이동거리는 인테그랄 0부터 파이까지. 이걸 적분하면 되겠지. 근데 0부터 파이까지면 각이 0부터 2분의 파이니까 양수니까 이게 코사인이 양수니까 절대값 쓸 필요가 없지. 2 코사인 2분의 t. 이걸 적분하면 된다. 그럼 2는 그냥 두고 코사인 2분의 t를 적분하면 1차식이니까 하나로 볼 수 있지. 1차 한개수를 역수취하면 다시 2 되고, 그죠? 다시 2 되고. 코사인 적분했을 때는 그냥 사인이었지.
0부터 파이까지 이렇게 적분하면 되겠죠. 그럼 4에다가 파이 집어넣어주면 사인 2분의 파이는 1, 사인 0은 0, 4가 답이네. 4. 이렇게 그럼 나오겠지. 자, 2-5번. 여기 지금 지수함수가 있는데 지수함수랑 x는 0부터 1까지 지수함수를 길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 함수는 대략 보면 이것도 지금 우함수인데 오른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겠지. 대략. 그럼 fx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거를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 이 호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죠. 호의 길이. 그러면 아까 우리 얘기했던 두 번째 공식 호의 길이 공식에다 대입하면 되지. 자, 원래 공식이 뭐 있느냐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루트 1 플러스 f'x의 제곱 dx였다. 이 공식이었지. 여기다가 대입하면 나오겠지. 그럼 이걸 먼저 작성을 해보면 루트 1 플러스 f'의 제곱 f'x의 제곱인데 저걸 미분하면 2분의 2x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승 이렇게 돼 있겠죠. 그죠? 이런 걸 정리해주면 완전 제곱식이 되게 돼 있어. 안 되면 이걸 그냥 대략 적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완전 제곱식으로 주게 돼 있어. 그러면 4 플러스 2x승 2의 마이너스 x승의 제곱. 그럼 루트 이건 2의 제곱이고 그러면 4분의 2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분자가 완전 제곱식이잖아. 완전 제곱식. 그러면 이거는 2분의 2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루트를 정리한 게 이거야. 이걸 적분해주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2분의 2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 dx다. 자, 그래서 공식을 확실하게 외워가지고 있으면 계산 자체는 단편적이야. 이걸 적분하면 2분의 1. 2 적분하면 2x승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0부터 1까지 이렇게 씌우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답이지. 그죠? 2분의 1에다가 1 대입하면 2 마이너스 2분의 1. 0 대입했을 때는 이거도 1, 이거도 1이니까 없어지겠지. 그죠? 이렇게 나올 거다. 이 답이겠죠, 이거. 2분의 1, 2 마이너스 2분의 1. 뭐 통분해서 정리하든 어쨌든 이게 최종 답이지. 이렇게 볼 수 있다. 2-11번이 아주 중요한데 설명을 봐보죠. 실수 전체에서 2개 도함수를 갖고 0 대입했을 때는 0이고 3 대입했을 때는 4다. 3 대입했을 때는 4다. 이렇게 돼 있지. 그리고 이제 2개 도함수를 갖는다는 얘기는 뭐 예를 들어 2개 도함수가 있으면 도함수도 있을 거고 가다가 첨점이 있는 건 아니고 뭐 이렇게 됐든 꼬불꼬불 되든 이런 건데 2개 도함수를 갖는 거지. 뭐 직선이라도 2개 도함수를 갖는 거예요. 직선이라도. 직선 미분하면 상수가 됐다가 상수 미분하면 0이지. 2개 도함수를 갖는 거지. 그러니까 2개 도함수를 갖는 얘기 뭐 가다가 비거나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야. 이렇게 건너뛰거나 이런 건 아니고 일단 이어져 있으면서 우목볼록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런 얘기하는 거지. 별로 의미를 안 줘도 돼. 0 넣었을 때 0이고 3 넣었을 때 4인데 가만히 보니까 이 공식이 뭐를 뜻하는 거예요? 1 플러스 f'x 제곱을 0부터 3까지 적분했다. 이거의 최소값이다. 아주 간단한 문제지만 개념이 딱 들어있지. 그죠? 그러면 이게 호의 길이 공식이니까 그럼 이렇게 꺾어질 때보다는 직선으로 연결했을 때가 최단거리지. 직선거리. 당연하지. 그죠? 그럼 최소값이 5겠죠. 직선으로 연결했을 때가 최단거리가 된다. 답은 5요. 이렇게.